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호입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차 유리창 밖을 보니까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져서 밑에 낙엽이 조금 거리에 있고 차가 지나니까 바람에 이렇게 흩날렸습니다. 시간이 가을에 한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온도도 경제활동하기 좋은 날씨죠. 자기 개발하는 그런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가을에는 자신의 생각을 글에 담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겠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30년이 넘었죠.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제도 그런 테두리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를 30년 하면서 군 단위까지 지방자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17개 광역시, 253개 지방자치단체. 30년 해오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제도가 자리를 잡혀나가는데 처음에 하셨던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라는 것이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 할 때 다수 구성원의 다수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지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았던 못 보았던 곳에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복지를 실현을 해나가는 겁니다. 수정을 많이 해와서 지금은 나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자의 지방의 문화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나가려고 하죠. 축제도 대표적인 거죠. 그 축제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 그런 것들이 축제로 표현을 하죠. 축제가 우리나라가 한 3,000개? 상당히 많은 거죠. 그 축제와 관련된 곳만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좀 뭐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군에 있는 군민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군민입니다. 저는 읍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읍에 있으니까 그나마 좀 작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쪽에 이렇게 이제 거주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면이 있어요.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저희 옥천군은 1개읍 8개면입니다.
다 가봤죠. 각 면을 다 가봤는데,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한 5, 6년 전에도 지방 소멸 예정 지자체 81곳에 속해 있었어요. 인구도 5만 명이 넘었었는데 재작년인가 5만 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는 여전해요. 여전한데 이렇게 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10여 년 이상 갑론을박을 하면서 오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도 수도권에 집중하는 지속됐습니다. 인프라가 그쪽으로 집중됐고 모든 KTX나 교통수단이 일일 생활권에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화가 이제 더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렸고 그 아파트라고 하는 집인데 하나의 투자 대상이 그 온 나라를 그냥 싹 뒤덮는 정책이 아파트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국토개발에서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인구도 지금 이제 복합 출산율이 0.72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줄어 나가는 추세잖아요. 인구는 주는데 아파트 집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이어왔죠. 그러면 경전철이나 기타 국토 종합개발계획에서 철도 관련된 지하철 확장 계획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런 철도가 하나 형성이 되면 토지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 여러 가지 그 집중화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옥천이 자립도가 지난번 동영상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11.5% 돼요. 예산은 한 6,700억. 그 자립도로 보니까 한 253개 지자체 중에 182가 되더라고요. 180등. 그러면 25%, 하위 25% 정도 있는 거죠. 과연 기초 지역 지방 자치제를 지속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에 유용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인사권은 지자체 단체장이 이제 다 하죠. 재정권은 24%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광역시장은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단체장은 본인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권이죠. 그런데 이 기초 지역 지자체
17개 광역시를 뺀 나머지 지자체 단체장은 독자적인 개발사업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사실 재정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지방 재정권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40%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세수 결손이 났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는 그 결손분을 이호를 못 시키는 이유가 한 국가가 결손금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뭐 신문이나 방송이 나오면 국가 신용 등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도 외국에서 사질 않죠. 적잖은 국가의 채권을 누가 사갔어요. 그런 면에서 기금으로 자본 조정을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결손금을 없애고. 국가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 뭐 교육청,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부금까지 불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양당제가 이렇게 조금은 아적은 고착화된 상태로 가잖아요. 물론 몇몇 당이 연동제 비례대표를 해서 4-5곳 또 들어온 곳도 있는데 지역구로만 보면은 3개 정도 당이 이렇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죠. 의사결정을 정치권에서 예산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옥천군에서 대전하고 옥천하고 경전철을 놓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철도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을 하죠. 국토부에서 10년 단위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10년에 채택이 안 되면 다음 10년을 기다려야 되죠. 물론 중간 5년에 수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국토부에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을 해가지고 올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서류 자체에서 국토부에서 벌써 폐기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그 용역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다 외주주거든. 지자체에서 어떤 걸 할 때 지자체 자체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용역단체, 전문기관이죠. 그런 곳에서 외주를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초 자료로 해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자료를 만들 때 많은 정보를 지자체에서 주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비용인 거죠. 그게 채택이 안 됐을 때는 매몰 비용이 되는 거고. 보통 웬만한 건 1억이 넘죠. 그 지역의 전통성을 살리고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러나 너무 이렇게 253개로 나눠가지고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물음표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17개 광역시만 지자체를 하고 그 광역시 단체장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로 수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자치제를 해서 각 군마다 지자체 단체장을 뽑고 의회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의회나 정치에 참여할 문턱은 낮아졌어요.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데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국가 운영 전체적인 면에서 효율성이나 사회적 비용, 그리고 과연 그 지자체, 기초 지자체가 역량이 있냐, 그 지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자체 인재로서. 제가 지금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넓게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광역시 위주로 가면 광역시 자체로 또 수도권 집중화처럼 이렇게 몰릴 수가 있는데, 경험을 해봤잖아요. 수도권이 집중화됐을 때 국가균형 발전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너무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은, 그리고 논문, 자료는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지금 상태로 이렇게 미분화된 지방자치제, 복합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제도인가, 지방 소멸을 감소시키고 지방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인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일자리, 저출산, 에너지, 지역 균형 발전, 인구 감소, SOC, 생태계, 이런 전반적인 국가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가, 지금 우리가 문제로 다가온 그러한 문제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제도를 수정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광역 지자체로. 그래서 국회의원도 전국 비례 300명이면 전국 비례 150 뽑고 150명, 광역 비례 150명 뽑고, 뭐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 나라를 그 정체불명의 사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언론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야단치고 호통칩니다. 그게 왜 일어났죠? 지역구 국회의원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과연 올바른 제도인가? 그 지역구에서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대면할 수 있는 사람 취지가 그랬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명하면 지역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같이 발전하는 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벽할 수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걸 보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뜻 문제는 제기를 많이 하는데 나아지진 않잖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정치가 발전하거나 성숙되지 못하고 국민의 바램과 요구와 삶을 따라오지 못하는 정치권, 정치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경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가서 생각해보고 해결해보고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정치적인 제도가 경제를 효율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정치 제도는 아무리 우리가 경제를 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국가 발전과 30년이 넘은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 저출산, 인구 감소, 청년들이 떠나고 일자리 감소, 지방 생태계 붕괴. 좀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저는 뭐 이 조회수도 뭐 거의 한 10분 정도 보시고 많으면 20분 보시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제 생각을 이렇게 좀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보시는 분 중에 괜찮은 생각이다 라고 한 명이라도 동의가 있으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또 하는 거예요. 아무튼 깊어가는 가을, 가을하면 코스모스, 추억, 그리고 사랑을 빼놓을 수 없죠. 사랑의 출발은 나눔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양극화로 어려운 이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어려워요. 그분들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길 소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